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속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 당신의 남은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과연 우리는 진정한 장수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요? 75세 윤정자 선생님, 40년간 교단에 서서 제자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죠. 하지만 최근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절친한 친구분은 갑자기 쓰러져 요양원에 입소하셨고요. 왜 어떤 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70대 초반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입니다. 저희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노인 전문의 영양학자,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이자 임상영양학 권위자인 와다 히데키 박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100세 이상 건강하게 장수하는 놀라운 식사법의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이 75세를 전후로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런 건강 악화의 80%가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뭘까요?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체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들,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의 90세 노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장수 마을의 어르신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윤정자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과 진정한 장수의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은 화면 좌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모 식품이 사실은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식품을 건강식품이라고 믿고 드시고 계실 텐데요. 과연 그 식품은 무엇일까요? 윤정자 선생님은 이 사실을 알고 식단을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평생 먹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건강검진 수치가 20대 수준으로 회복된 것은 물론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삶의 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강원도 횡성의 한 시장에서는 85세의 김옥분 할머니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들을 정성스레 늘어놓고 계십니다. 4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옥분 할머니.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큰 병치레 없이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냐고. 저는 특별한 것 없어요. 그저 우리 어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식 그대로 밥상을 차릴 뿐인데. 옥분 할머니의 말씀처럼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전통 장수 마을을 연구해온 영양학자들이 발견한 공통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값비싼 영양제가 아닌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평범한 밥상이었죠. 하지만 현대인들의 식탁은 어떻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간편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식이 잦아지고 때로는 한 끼를 거르기도 하죠.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집니다. 나 하나 먹자고 번거롭게 장을 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윤정자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 동안 아침밥을 제대로 챙겨 먹은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도 아이들 급식 지도를 하느라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어려웠죠. 퇴직 후에는 더욱 불규칙한 식사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때는 혼자 먹기 싫어서 그냥 과일이나 몇 조각 먹었어요. 저녁은 남편이 있으니까 그나마 제대로 된 식사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선생님은 시장에서 우연히 옥분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 새벽부터 나와 장사하시는 옥분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날부터 옥분 할머니의 조언을 따라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장수마을 노인들의 식사를 연구한 결과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하루 세 끼를 절대 거르지 않습니다. 둘째, 매끼 5가지 이상의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합니다. 셋째, 제철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넷째, 발효식품을 매일 조금씩 섭취합니다. 다섯째, 과식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입니다. 현대인들이 대부분 거르거나 간단히 해결하는 아침. 하지만 장수마을에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로 여깁니다. 보통 5가지에서 7가지의 반찬을 곁들인 한상 차림으로 아침을 시작하죠. 처음에는 너무 번거롭고 귀찮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이것저것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온종일 기운이 넘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집중력이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책도 더 잘 읽히고 일기도 쓰게 되었죠.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의 질은 노년기 인지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단백질,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아침 식사는 뇌 기능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아침 식사에는 이러한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옥분 할머니의 식탁에서 매일 빠지지 않는 5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된장, 생선, 채소, 잡곡, 그리고 김입니다. 특히 된장은 최근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발효식품의 정기적인 섭취는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 강화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섭취한다는 것이 핵심이죠. 바로 여기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30년간 노인 의료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잘못된 상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식습관에 관한 잘못된 믿음들이 가장 큰 문제였죠. 오늘은 윤정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잘못된 상식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고기를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자 선생님도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셨죠. 은퇴하고 나서는 되도록 고기를 멀리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노인은 야채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고 걷다가도 자주 어지러웠어요. 놀랍게도 현재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죠. 하지만 실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어떨까요?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육류 섭취는 오히려 노인의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사실. 두 번째 오해는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매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달걀도 안 먹고 고기도 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피로감이 심해지고 우울감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적정 수준의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호르몬 생성의 기본 재료이며 특히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낮은 노인들에게서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가 더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단백질은 젊었을 때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량 유지, 면역력 강화, 상처 회복 등 모든 면에서 단백질은 필수적이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평생 들어온 이야기와 정반대였거든요. 하지만 식단을 바꾸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다리의 떨림도 줄어들었어요. 최근 영국 노년학회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로 1.215k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이는 체중 50kg인 분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 6,075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량은 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소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식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영양실조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경우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끼니를 자주 거르시는 경우가 많죠. 밥상 차리기가 귀찮아서 그냥 간단히 해결하곤 했어요. 반찬 하나에 밥 조금.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나이 들면 당연히 그런 줄 알았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율이 감소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히려 더 신경 써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운동하면 밥을 더 먹게 되니까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운동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처음에는 살이 찔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를 병행하니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졌어요. 체중은 비슷해도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죠. 최신 연구 결과들은 70대 이후의 적절한 체중은 오히려 BMI 2325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마른 것보다는 약간 통통한 것이 오히려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상식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식단에서 발견된 놀라운 공통점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00세 장수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지혜, 발효식품에 있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으로 100세를 맞이하신 김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어렸을 적 우리 어머니는 매년 메주를 띄우고 장을 담그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장독대가 우리 가족의 약방이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요.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이 바로 이 장독대 안에 있었던 거예요.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3년 더 길다는 것이죠.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된장, 간장, 청국장에서 놀라운 효과가 발견됐습니다. 윤정자 선생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된장국 한 그릇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된장국을 먹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장이 달라졌어요. 평생 고생하던 변비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거죠. 실제로 발효식품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전통 발효식품에는 3가지 핵심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발효식품은 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는 열쇠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저 맛있게 먹기만 했죠.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된장국을 먹으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수조 개의 작은 생명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왠지 더 특별한 기분이 들죠. 둘째,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사실. 발효식품은 이러한 염증을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과 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장뇌축이라고 하죠. 발효식품을 통한 장 건강 개선은 우울증 예방과 인지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효식품의 질입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서 파는 많은 발효식품들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장은 시간이 약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맞는 거였네요. 발효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 자연스럽게 발효된 음식만이 진정한 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발효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핵심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 기간을 확인하세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된장은 최소 6개월 이상의 발효 기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원재료를 살펴보세요. 국산 콩을 사용했는지, 인공 첨가물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보관 방법을 체크하세요. 냉장고에서 오래 보관된 것보다는 자연 온도에서 숙성된 발효식품이 더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변화를 보면 이제는 절대 발효식품 없는 식단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발효식품과 현대 질병과의 관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병률이 30% 이상 낮다고 합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발효식품의 효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정자 선생님도 3개월이 지나서야 뚜렷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죠. 처음 한 달은 특별한 변화를 못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3개월째부터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혈압도 안정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 비결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이어온 발효식품 문화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100세 장수의 두 번째 비밀, 제철 식재료의 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100세 장수의 두 번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제철 식재료의 마법입니다. 옛말에 제철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죠.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 이 오래된 속담에 놀라운 과학적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의 시장 좌판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계절별로 완전히 다른 채소들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봄에는 냉이, 달래, 쑥, 여름에는 가지, 오이, 토마토, 가을에는 버섯, 고구마, 배추, 겨울에는 무, 시금치, 마. 이렇게 계절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다르답니다. 이걸 그때그때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실제로 제철 식재료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제철 채소와 과일의 영양소 함량은 비제철 시기에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철 식재료들이 그 계절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봄나물에는 겨우내 부족해진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냉이와 달래에는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많아 춘곤증 예방에 효과적이죠. 여름 채소들은 수분 함량이 높고 몸에 열을 내리는 성분이 많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은 체온 조절을 돕습니다. 가을 식재료들은 대부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겨울을 앞두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죠. 특히 버섯류에 포함된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겨울 채소들은 추위를 이겨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무와 시금치의 비타민C는 여름 채소의 최대 2배에 달하죠. 윤정자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모르셨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면 사계절 내내 모든 채소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옥분 씨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매주 장날이 기다려져요. 그 계절에 나는 채소를 보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설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제철 식재료를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하죠. 예를 들어 봄나물은 수확 후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소가 빠르게 파괴됩니다. 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죠. 여름 채소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이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죠. 가을 식재료는 대부분 저장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버섯류는 냉장 보관 시 종이봉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겨울 채소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는 신문지에 싸서 땅바닥에 묻어두면 가장 오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런 보관법이 번거롭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죠. 식재료를 소중히 다루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제철 식재료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과의 관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제철 식재료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0%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구나 제철 식재료는 환경에도 이롭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장거리 운송이 필요 없으니 탄소 발자국도 줄일 수 있죠. 가격도 더 저렴하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장 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한 주에 한 번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사는 시간은 우리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건강을 자연이 무료로 선물해 주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제철 식재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말마다 근처 재래시장을 방문하세요. 마트보다 제철 식재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제철 달력을 만들어 보세요. 매달 어떤 식재료가 제철인지 기록해두면 장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사더라도 적절한 보관 방법을 활용하면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연이 주는 선물을 제때 받아 먹는 것. 이것이 바로 100세 건강의 비결이라는 걸요. 다음 시간에는 100세 장수의 3번째 비밀, 단백질 섭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단백질,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100세 장수의 3번째 비밀을 나누어 볼 시간입니다. 바로 단백질의 진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평생 잘못 앓고 계신 내용이기에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선생님은 은퇴 후 10년 동안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방걸레질을 하고 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운동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치기만 했어요. 문제는 운동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이었죠. 도쿄 노년학 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젊은 시절보다 최대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이 심각한 단백질 부족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고기를 적게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필요하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소화 능력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단백질은 젊은 사람들이나 필요한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 달걀 1개, 점심에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 살코기를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실제로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근감소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이러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우리 몸의 항체는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셋째, 뇌 건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문득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전혀 떨리지 않는 거예요. 걸레질을 해도 팔이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진 게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단백질을 섭취해야 할까요? 여기 3가지 핵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흡수율을 높입니다. 둘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육류, 생선, 달걀, 두부 등을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아침 식사에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아침의 단백질 섭취는 하루 종일의 근육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요즘은 장보기가 즐거워요. 오늘은 어떤 단백질을 먹을까 생각하면서 식단을 짜는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특히 손님이 오시면 제가 배운 단백질 식단을 나누는 게 행복해요. 실제로 적정 단백질 섭취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놀랍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2년 더 길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단백질 섭취와 활동량의 관계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자연스럽게 활동량을 늘려주고 늘어난 활동량은 다시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고기를 먹으면 살이 찔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근육이 늘어나니까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체중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질입니다. 단순히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품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단백질의 기준은 첫째,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 둘째,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것. 셋째, 과도한 포화지방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이상적입니다. 달걀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은 완전 단백질이죠. 두부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포화지방이 적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처럼 변화를 경험하고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영양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일상적인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에 맞춰 경제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 혼자 살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리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윤정자 선생님의 놀라운 변화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해오던 식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주에는 그저 아침 식사 하나만 제대로 하자고 다짐했죠. 변화는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윤정자 선생님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아침 식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
구운 김 한 장, 삶은 달걀 하나. 이것이 전부였죠. 둘째 주부터는 시장 가는 날을 정했어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옥분 씨를 만나러 시장에 가서 제철 채소들을 사왔죠. 처음에는 어떤 채소를 사야 할지 몰라 옥분 씨한테 물어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계절 채소를 고르게 됐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낮 시간에 피로감도 줄어들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평생 잠들기 힘들어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식사만 바꿨을 뿐인데 잠이 잘 오더라고요.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이던 제가 이제는 밤 10시만 되면 눈이 절로 감겨요. 2달째부터는 남편 영호 씨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와서 뭘 그리 까다롭게 굴어라며 투덜거리던 남편이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남편이 처음으로 변화를 느낀 건 화장실이었어요. 평생 변비약을 달고 살던 사람이 약 없이도 화장실을 가게 된 거죠. 그때부터 남편도 제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3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기 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모든 지표가 개선됐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비결이 있냐고. 저는 그저 매일 된장국 끓이고 제철 채소 먹고 단백질 조금 더 신경 쓴 것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였죠. 주말이면 시장에 같이 가자는 딸의 제안, 엄마가 담근 김치를 달라는 아들의 연락, 음식을 매개로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은 막내가 찾아와서 엄마의 된장국 레시피를 배워가더라고요. 평생 부엌 근처도 안 오던 아이가 말이에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건강한 음식이 건강한 가족을 만든다는 걸요. 이제는 이웃들과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건강식품평회를 엽니다. 서로의 요리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제철 식재료 활용법을 배우죠.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한 작은 변화였는데 어느새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됐네요. 특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많이 찾아와요. 건강한 음식으로 시어머니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배우러 온다나 뭐라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정자 선생님의 제자였던 분이 우연히 시장에서 선생님을 알아본 거죠. 제자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선생님, 전혀 안 늙으셨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던지. 나이 들어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오늘 저녁부터 된장국 한 그릇의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75세에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식단과 조리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절별로 어떤 식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실제 레시피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발효식품의 힘. 우리 전통 발효식품에는 100세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매일 아침 된장국 한 그릇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둘째, 제철 식재료의 마법. 자연이 제때 주는 선물에는 그 계절에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매주 한 번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고르는 시간은 우리 건강을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단백질 섭취의 새로운 패러다임.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 잊지 마세요. 윤정자 선생님의 말씀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비법과 자녀들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존엄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를 응원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